예, 안녕하세요. 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강 TV 2026년 4월 1일 102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시대를 만든다. 일부 전쟁터의 희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2, 3일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을 한 거는 어차피 이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그 개인적인 얘기도 여기에 포함하게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 섞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에 보고 들은 느낌이 내가 그때 당시에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심들이 오늘날 제가 방송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선자가 가난한 약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고 또 전쟁을 함부로 일으켜서 안 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 그때 많이 엿물어가는 그 시대적인 아픔들이 저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앞으로 전개해야 될 수많은 얘기들이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 방송 중에서 오늘은 5번째 테마입니다. 디지털 시대 허영강의 역할 102회부터 출발합니다. 다음 6번째는 우주시대의 대안인데 이것이 한 15회, 20회 정도 흘러간 다음에 다음 이 방송을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연천군 백학면 제1땅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제1땅굴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이곳이 저희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성촌입니다. 여기가 장당군 대강면 우군이라고 하는 데인데 우군리하고 독정리하고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살다가 피난을 나왔는데 여기가 완전히 북한 땅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고향을 갈 수가 없어서 고향을 못 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고랑포 나루가 이쪽에 있고 임진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 하천 건너편은 전부 다 북한입니다. 이게 여기 연천평야라고 굉장히 넓은데 이 연천평야의 강 삼이천 건너편이 전부 다 북한입니다. 그래서 삼이천이 이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내려서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물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안에 보면 이 DMZ라든가 비무장지대 안에 여기 보면 정승판소의 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렇게 옛날 사라파주 주거장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묘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여기서 인물들이 많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때 피난 나오셔가지고 서북청년단을 잠시 하시다가 군부대에 바로 입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6.25 때 전차 기갑 1기로 수료를 하셔서 전차를 타고 전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25 전쟁 때 서울 시내를 이제 전차 타고 가시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춘천 전쟁 끝나고
춘천 방면에서 찍으신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그 화랑무공 훈장을 이때는 받지는 못하고 그 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화랑무공 훈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전쟁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피난지에서 나실 적에 태몽을 꾸셨답니다. 그거를 얘기를 못 듣고 살다가 제가 41살, 2살 때 저희 그 집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이 태몽 얘기하고 내가 살아온 거고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운명이라는 게 태몽에서도 정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따로 떨어져서 피난을 가실 때 포천에서 저희 형을 낳으시고 형을 업고서 충청도까지 그 피난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때 신촌에 외삼촌이 사셨는데 그 동네에서 머물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휴가 나오셨다가 신촌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에 벽돌집을 지어주셔서 필자가 여기서 출생을 했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태몽은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6.25 때 그 피난을 나와서 그 전쟁 끝나고서 57년도 봄까지 사시다가 연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연천은 왜 갔느냐? 연천 대광리에 안동건 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 안동건 씨 집성촌 여기가 저희 진해가댁이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안동건 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광에서 살게 된 게 우리 고향을 가지 못하니까 진해가댁이 있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광리에 이사 가서 그 동네에서 우리 사형제가 제가 형제가 넷인데 우리 사형제가 여기 대광리에서 전부 다 같이 성장을 여기서 하게 됐죠. 지금도 대광리에는 형님 네여가 사시고 또 동생 2명도 다 연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강면 우군이 요거 허준 선생이 출생한 땅인데 여기가 지난 천여년간 우리가 대대로 살아왔던 터입니다. 그런데 6.25 때 여기를 피난 나와서 6.25 전에 피난을 나온 거죠. 공산주의가 되니까. 그래서 6.25 전에 피난 나왔다가 여기가 완전히 북한이 돼 보니까 전쟁 끝나고 여기를 갈 수가 없어서 진해가댁이 있는 여기 신서면 대광리라는 동네에 와서 이제 살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도 접경 지역이에요. 이렇게 여기 시선 보이는 거 이게 그 휴전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건너편은 이게 북한 땅이고 이쪽이 이제 이남 땅이죠. 근데 대광리는 우군이보다 훨씬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복이 됐고 여기는 북한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지역에서 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광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왜 대광리냐? 거기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라고 KBS에서 방송됐던 옛날에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가 꽃봉소인데 여기가 이게 다 하천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메꿔지고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실개천이 됐는데 요 너머가 여기 여기 꽃봉소
시몬사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너머에 이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절골에 있는 시몬사 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라 때 있었던 절인데 여기에서 장님하고 안진뱅이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 시몬사에서 그 절을 짓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걸 끝나고서 이제 이 고개를 이 불견령을 넘어오게 된 거죠. 이 불견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불자 볼견자 고개령자. 그러니까 저 부처님을 본 고개다 해서 이렇게 불견령이라고 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불견령에서 고개에서 쉬고서 이제 이렇게 안진뱅이를 뒤에 업고 이렇게 일어서서 내려오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대광리 쪽에서 이렇게 부처상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앉은 안진뱅이가 눈은 보이니까 야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장님은 어디 그러면서 그 쳐다보는데 눈이 떠졌고 이 안진뱅이는 다리가 펴졌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애인이 그 따로따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안진뱅이는 다리가 펴지고 장님은 눈이 떠졌다는 그런 전설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광리는 이 불견령에서 바라본 대광리입니다. 여기는 바로 이렇게 그 부처상이 나타났던 그런 동네라는 것을 이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균입국에 대한 전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피난 나오기 전까지 신천, 여기 세브란스 연수대학교입니다. 옛날에 6.25 끝나고 여기 이게 불못 지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휴가 나오셔서 이렇게 흑석떡집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57년도에 대광리로 이사 갈 때까지 여기서 살았고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촌 그때 당시 6.25 때 폐허가 된 이런 땅에서 저희가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살 때 이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집에서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답니다. 근데 여기서 저 태몽을 꾸셨는데 그때 뭘 하셨냐면 이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 서대문에 있는 연신내까지 걸어서 연신내장까지 연신내가 아니라 아이고 나 지금 시장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장까지 걸어서 여기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 장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인데 이때 여기다 태몽을 꾸셨는데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소리치는 이러한 울부짖는 거를 보셨답니다. 그래서 그 53년도에 이렇게 저 광화문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조차도 없이 꽉 차가지고 하늘엔 먹장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렇게 어두울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이거 사람들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 서대문에서 걸어서 이제 여기 광화문까지 와서 이렇게 딱 들이다 보니까 하늘이 쪼갈라지면서 빛난 태양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됐다고 환호성을 쳤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제가 나이 많아서 그 허리 다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 태몽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갈라지고
환한 빛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게 됐다고 환호성을 치는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겁니다. 저를 이렇게 안고 있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이신데,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북한 땅에서 월남을 못 하셨기 때문에 친가 어른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길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고 환호하는 모습을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때 당시에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이것이 바로 저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서 1957년도에 이 대광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대광리에는 미군들하고 국군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물론 국군이 더 많았지만 여기 야월산 오피에는 우리 미군들이 근무를 했고, 제가 이 야월산 오피에 가끔 그 작업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 때문에 저도 미군들한테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고, 군인들하고 이렇게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제가 이때도 생각나는 거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는 이런 철조망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 그냥 말뚝 하나 밖에 있고 그런 관계였었기 때문에 DMZ라는 게 이런 철조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고 이게 자유로웠었어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때는 인민군들이 남쪽에 와서 남쪽 군인들 죽이고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남쪽 군인들이 복수한다고 북한 가서 군인들 죽이고 내려오고, 그런 가슴 아픈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대광리로 이사를 해서 그 미군하고 군인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살면서 제가 이거 3살 때입니다. 3살, 4살 그때 무렵인데, 그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한데, 여긴 꼼꼼한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에서 그 동생이 형을 망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형한테 죽도록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모습을 어렸을 때 막 눈뜨고 걸어다닐 그럴 모습 때였었는데, 이게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이 형이 바로 저희 큰아버지시고 동생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아버님보다 키가 훨씬 크셨어요. 그런데 큰아버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서글서글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동생을 때리게 된 동기가 바로 큰어머니의 그 영양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형이 동생을 때린 이유가, 동생이 그 어렵게 살면서 형한테 망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형이 동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때 당시에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없이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작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작심한 것이 지금 70이 넘어서도 그 마음이 변치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돼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이때도 저희가 중학교 갈 적에 2대 1이었었어요. 그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그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봐서 여기 연천중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IQ 검사라고 했는데 저는
IQ 검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거 이거 IQ 검사를 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IQ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어요. 그걸 제가 79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IQ 79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79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그림책을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동물의 IQ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호랭이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그러는데 개 IQ가 79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책을 보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내가 개 IQ라고? 그래서 가뜩이나 학교 교육에 불만스러웠던 터에 이걸 보고서 나 이따위 교육은 안 받겠다. 사람은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이 있고 습성이 있는데 이런 거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저는 지금도 이거를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천재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천재성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을 빼면 이 한 부분은 또 이 사람이 잘하고 어느 한 부분은 저 사람이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천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IQ 검사라는 거 이게 획일적인 걸 맹길어 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높고 누구는 얕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다니던 학교니까 이 중학교까지는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죠. 부모님은 이제 애들을 꼭 교육을 시키고 싶었었는데 안 간다니까 그 왜 안 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유가 타당하면 해주겠다고. 그 이유를 댔죠.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농사 지면서 이 자연에서 배우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사회를 배우는 것이 그 더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서 그러면 그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안 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국세청 감사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안 간 것은 이때 당시에는 돈 없으면 또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고 이런 공부 방식 때문에 안 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제가 미군한테 감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그 앞산이 그 남방 한계선인데 그 너머에서 그땐 길 옆이 지금도 그런 곳이 많지만 길 옆이 바로 지뢰밭이에요. 근데 이 지뢰밭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나물 캐러 봄에 들어갔다가 이 지뢰가 터져서 사람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 몇 사람하고 그 옆에 있는 군부대 군인 몇 명하고 나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들어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미군 차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 포탄 터져서 사람 죽은 모습을 보더니 한 사람이 내려서 우통을 벗고 그러고서 이 지뢰밭을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어려서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저기 들어가지? 근데 들어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안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군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도 미군들이 고마웠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알면서도 못 들어가고 또 그 한국군들도 못 들어가는데 미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시신 수습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너무나 감명스러웠어요.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미군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군들하고 100% 호의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군 3명이 술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다가 술집 아주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미군 3명을 제가 폭행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일을 보면 그렇게도 했지만
이때 당시에 본 미군의 이런 모습은 정말로 감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군에 대한 이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저희 농토가 전부 다 이렇게 민통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통선 안에 왔다 갔다 농사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조상님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게 됐죠. 이게 둘이서 농사하게 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조상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명스러웠어요. 그래서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 책을 쓰신 일, 허균 선생이 그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길동전을 썼다는 얘기, 그다음에 미수 허목 선생의 그 뛰어난 동양학적인 이야기, 동양과학, 그다음에 뛰어난 기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종중 어른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중 일에 신경을 쓰고 그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런 사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바로 이때 아버님이 농사를 해주셔 지면서 해주신 말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걱정을 하시면서 공부를 그럼 학교 공부는 안 해도 한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네 서당이 있었거든요. 그 서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딴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저는 이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조화도라는 동양 학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걸 몰랐으면 제가 주역을 볼 수도 없었고 동양학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죠. 근데 이때 이 한문을 이 한문 선생한테 배우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이 동양학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특히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문이라도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한문을 배우게 돼서 이 동양학이라는 이 위대한 학문을 하게 돼서 정말로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바죠. 그리고 이 한문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군들하고 추억이 많습니다. 미군들이 그 어떤 때는 학교 운동장에 와서 이렇게 야구 장비들을 다 차에다 싣고 와서 이 착착착착 이렇게 저 운동장을 만들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야구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군들하고 같이 뭐 볼도 주워주고 같이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미군들하고의 추억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군들한테 추억이 있는 게 이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미군들이 이제 기타 치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는 갖고 싶고 살 돈은 없고 그때는 뭐 기타 파는 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기타 좀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미군 부대에다 얘기를 해서 기타를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기타가 재즈 기타 하나 하고 통기타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기타를 배우게 돼가지고 기타가 수준급이 됐죠. 그래가지고 한때는 제가 저 통기타 가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제가 기타 치는 것도 거의 수준급으로 그 옛날에 그 걸어 다니면 그 저 옛날 음악들 그 장고라든가 그 트위스트라든가 뭐 상하이 트위스트 이런 거 등 그 옛날 경음악들을 전부 다 기타를 내가 쳤어요. 근데 그 기타 치는데 악보를 보고 치느냐 하면 악보는 저는 지금도 볼 줄 몰라요. 그 전에 악보라는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들으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쳐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음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쨌든 미군들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됐고 또 제가 오토바이 선수거든요. 이 동두천에서
동두천구 보산이라는 동네에서 미군이 오토바이 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또 앞바퀴 들고 달리고 점프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제 걔한테 가서 그랬죠. 이것 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군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서. 근데 이제 집에 그때 형이 오토바이 가게를 해서 형한테 이제 그 형이 타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밤중에 학교에 가서 그거 가지고 오토바이 점프 연습도 하고 회전하는 연습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오토바이를 엔진을 박살을 내서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형이 야단도 안 치고 그냥 그걸 혼자서 고쳐가지고 또 다음에 그걸 또 타고 다녔죠. 그래서 형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타도 그래서 이건 미군 분들 때문에 이제 하게 됐고 또 수영을 하는데 장마 때 그 미군들 그 침대 위에 올려놓는 그 고무 보트가 있어요. 고무 침대라고 그러죠, 그걸 타고서 그 장마통에 그 물살을 떠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또 그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미군 부대에서 구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군이 그 탱크 타고 훈련을 하는데 한 번은 미군이 지나가다가 이 캐라바 50을 그 전차에서 띄워가지고 그걸 들고서 옆구리에다 끼고서 그걸 들고서 사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야, 그거 소시적인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는 뭐 M60을 만져보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그걸 못 해봤는데 예비군 동원 훈련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캐라바 50은 아니고 M60 자동 소총이죠. 자동 중화기죠, 그게. 그거를 그 사격을 연습하고서 실탄이 한 박스가 남았어요. 그 저녁에 조교가 이거 탄약 한 박스 다 쏠 사람 그러길래 제가 손 들고 나갔죠. 그래서 그걸 진짜 손 들고 서서 이제 손 들고 서서 쏘는 것도 이제 조교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쏜 거죠. 그래 그걸 들고서 사선에다 대고서 그 한 통을 다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역 때는 못 해보고 예비군 훈련 때 제가 기관총을 그 난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군들하고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미군들한테 배운 것 때문에 제가 기타도 배웠고 트럼펫도 불게 됐고 드럼도 치고 하면서 제가 젊은 시절에 가끔가다 이렇게 음악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음악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제가 군대 가기 1년 전인데 이때 그 경운기가 74년도에 처음 전방 그 철원 거기 수복촌에는 경운기가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각 집집마다 경운기를 한 대씩을 줬으니까 대말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그 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운기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경운기를 정부에서 한 대씩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복촌이 아니라서 이걸 우리가 산 겁니다 경운기를.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처음 이걸 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로타리도 치고 논밭을 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죠. 이분은 이제 조병철 씨라고 저희 아버님 친구분인데 그 동네 이장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새마을 지도자이셔서 그 두 분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제 이 경운기로다 일하는 모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연천에서 자라면서 이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군대를 가서 제가 상군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군단장 차인데 이 차가 김재규 하고 정승화 군단장이 차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군단에 근무했을 때 이게 찍은 사진인데
이 군단장 차에는 이렇게 무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진 찍혔을 때는 이때는 그 김학원 장군이 이제 군단장 할 때인데 김재규 그다음에 정승화 그다음에 이제 그 김학원 장군이 군단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것을 보면 또 새롭습니다. 예, 그래서 허영강 TV에서는 앞으로 역사적인 얘기들이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고민스럽게 개인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 개인 얘기 속에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이 얘기 중에 여기에서 그 이어진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빼놓고 나서는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겠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다음에 방송 보시는데 보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